안녕하세요. 비대칭 단면의 휨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어서 강의 노트를 추가로 더 만들었습니다. 비대칭 단면의 휨은 설명하려면은 이제 좀 물리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학부 강의할 때는 내용을 제외했었는데요. 훌륭한 학생들이 질문을 해줘서 답을 제공해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이제 이방향 휨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수업 시간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정했던 사항은 단면 자체가 이렇게 대칭 단면 형태로 구성이 됐을 때 이렇게 그 하중 방향이 하중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모멘트의 방향이 이렇게 단면의 축과 기울어져 있을 때 실제 중립축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계산이 될 건가 하는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식 같은 경우는 전제 사항이 요 단면이 대칭 단면일 때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대칭 단면이 아닌 경우는 여기 이 주 방향 자체도 지금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에 비대칭 단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커멘트만 만들어 줬었는데 지금 이번에 오늘 제가 강의 노트를 새로 작성을 했었어요. 그 비대칭 단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비대칭 단면인 것 같은 경우는 이 주축 자체도 계산을 다시 한 다음에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류의 비대칭 단면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숙제 문제에서도 나왔는데 이제 그 Z 단면인 거죠. Z 단면인 경우 같은 경우는 대칭은 아니고 이제 속칭 그 역대칭 엔타이 시메트리 섹션인데요. 요 점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횡축이나 종축에 대해서 대칭성은 지금 없게 되겠고요. 실제로 여기가 주축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축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면 2차 모멘트라고 하는데 지금 영어로 쓰면은 inertia of moment 아니면 second moment of inertia죠. second moment of inertia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한 학생은 없었어요. 왜 하필 이거를 이 양을 얘기를 할 때 이너시아라는 텀이 들어가는지 그런 질문은 없었는데 사실 이 세컨 모멘텀 이너시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회전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식부터 좀 나와서 죄송한데요. 여기서 이제 그 물리에서 이제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해서 그 축방 회전하는 그 물체에서 모멘텀을 측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 회전하는 모멘트 양도 이제 보존되는 물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앵귤러 모멘텀은 이제 벡터 양이 되겠고요. 어떤 질량 물체가 있을 때 그 질량까지의 그 거리 벡터 r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한다고 했을 때 이 오메가도 역시 벡터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메가에다 벡터를 곱하면 이게 바로 이제 그 방향으로 속도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리 벡터에다가 속도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가 바로 이제 앵귤러 모멘텀이 되는데 만약에 연속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썸메이션 대신에 이니그레이션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중적의 정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 대신에 닷 프로덕트 형태로 바뀌고요. 이거는 그냥 넘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속도 벡터, 각가속도 벡터, 그 다음에 여긴 포지션 벡터가 되겠습니다. 위 식을 풀면 여기서 이제 1, 2, 3는 그냥 여기 x, y, z 전통적인 카르테지안 코오디네이트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식을 풀게 되시면은 각속도 1에 대해서 이 적분, 그 다음에 여기 각각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질량 대신에 그 질량 덴시티가 1이라고 가정하면은
여기를 단면적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단면 2차 모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단면 2차 모멘트의 컨셉은 어떤 그 리짓 바디의 회전을 측정하기 위한 물리량에서 얻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 모멘텀은 각각 그 다른 방향, 그러니까 X축, Y축, Z축, 3축에서 측정될 수 있는 벡터 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속도도 벡터 양이고 모멘텀도 벡터 양인데 두 개 각속도 벡터하고 모멘텀 벡터가 서로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를 하면 컴포넌트 폼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각속도 벡터의 각속도가 이런 식으로 x축, y축, z축 성분으로 지어질 때 이러한 매트릭스, 그러니까 세컨 모멘텀 이너셜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 앵귤러 모멘텀으로 변환되는 이런 벡터 릴레이션을 갖게 됩니다. 요거를 저희 그 재료학을 들었으면은 스트레스 텐서하고 놓고 봤을 때 스트레스 텐서를 특정 방향에 대해서 측정을 하면은 트랙션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걸 바로 텐서 오브 이너시아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I1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티그레이션 x 스퀘어 da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12는 인티그레이션 x y da 크로스 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속칭 이제 프린시펄 엑시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무엇이냐? 앵귤러 모멘트의 방향이 각속도의 방향하고 공교롭게 같게 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중력 측정할 때하고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각속도의 방향하고 그 다음에 이 앵귤러 모멘텀이 방향이 같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는 서로 비례하니까 이 비례 상수가 붙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오메가 각속도 벡터 가지고 묶게 되면은 잘 알려진 이제 고유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2차원 문제에 대해서 이 고유치 문제를 풀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제 이 벡터라는 거는 노멀 벡터, 단위 벡터로 나타내 주게 되면은 2차원에서는 코사인하고 사인의 프린시펄 방향의 벡터로 그러니까 각도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죠. 2차원 문제로 포뮬레이션한 아이겐 벡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이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조건에서 람다를 제거를 하면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I11 마이너스 람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12 사인 세타는 0. 그럼 두 번째 이퀘이션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게 생기게 되고요. 이 람다를 서로 소거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주 회전축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제 저희 그 z 단면을 보시게 되면요, 먼저 기준축에 대해서 I11하고 그 다음에 I22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크로스 텀 인티그레이션 x, y 에 대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이용해서 방향을 계산하면은 주축의 방향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주축의 방향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하중 방향과 비교해 가지고 실제 휨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